네, 안녕하세요. 이 지난 토요일서부터 오늘까지 겉으로 보면 작지만 굉장히 중요한 연달아 두 개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일단 그 전국 방방곡곡 동시 집회가 대성공을 거뒀고요. 테이프 커팅에 처음 시작했거든요. 2월 1일 날. 그리고 오늘 헌법재판소가 이 마은혁, 인민노련 마은혁을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에 관해서 뒤로 무한 후퇴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두 개의 승리인데요. 이것이 상호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헌재가 그 마은혁 임명 보류 사건의 선고를 연기했거든요. 헌법재판소가 2월 3일 오후 2시, 오늘 오후 2시에 하겠다고 예고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2월 10일 날부터 선고를 계속 무한 연기해버리고 2월 10일부터 변론을 다시 시작한다 이러고 발표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뭐 잘 아시겠지만 인민노련 마은혁이를 이제 그 민주당이 그러니까 국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원래 이게 여야 합의로 웬만한 사람 해갖고 대충 합의해서 하는 건데 이 단독으로 해갖고 이제 밀어붙인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대통령도 아니고 대통령 권한 대대행 체제에서.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야 합의를 해오면은 임명할 수 있다라고 이제 최상목이 그렇게 말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국회에서 결정하면 최상목은 무조건 이건 임명해야 된다라는 이제 헌법 소원을 낸 거예요. 민주당 측에서. 민주당 측이 낸 게 아니라 근데 국회 의결을 안 거치고 국회의장이 혼자 직인 찍어서 낸 거예요. 그럼 국회의장은 기본적으로 국회의 국회의 그 회의를 주관하는 사람이지, 뭐 회사 대표이사처럼 어디다 소장 내고 이럴 때 거기다가 대표이사 머시기 이름 찍어서 내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각하됐어야 돼요. 논리가 안 맞죠. 이 헌법소원을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도 국회 의결이 있었어야 되거든. 국회 의결 없이 국회의장이 그냥 지 도장 찍어서 낸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장 자신이 국회법을 위반한 사건이죠. 예. 그런데 이 사정을 이제 최상목 권한 대대행 쪽이 이게 사정이 이러이러하니까 변론을 계속 하겠다 그랬다고요. 그런데 1시간 반에 토탈해서 1시간 반 그냥 한번 열더니 갑자기 초특급으로 2월 3일 날 결정하겠다 이렇게 했다고요. 2월 3일 날 선고하겠다. 그래서 원래 쟤들 스케줄은 뭐냐면 최상목 권한 대대행이 인민노련 마은혁이를 임명해야 된다라는 그런 그 선고를 오늘 오후 2시에 내리려고 그랬던 거예요. 헌재가. 헌법재판소가. 그러다가 갑자기 그냥 무한 연기돼 버린 거죠. 일단 변론 재개로 들어갔으니까. 일단 무한 연기예요. 그 무한이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 인민노련 마은혁, 예, 여기 이제 강령에 보면 미국이 광주 시민 2,000명을 학살 지원했고 신군부는 미 기득권을 위해 총칼 사용을 서슴지 않았다라는 이제 그 반미투쟁 노선이라고요. 인민노련이. 서울대 사범대 81학번이고요. 86년에 군대에서 제대한 다음 인민노련 창립 멤버로서 활동했어요. 근데 이제 그 인민노련의 이제 상층부 관련자들은 마은혁이라는 이름을 잘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군대 막 제대해가지고 86년에 만들어졌으니까 이게 그때 합류를 했기 때문에 아마 좀 그 계보는 좀 낮았던 것 같아요. 그 위계질서 속에서는 뭐 이거 자체도 문제지만 내가 옛날에 그런 일 했었는데 특히 헌재 재판관쯤 가려면 옛날에 그런 일 했었는데 나 완전히 청산했고 전향했고 나 자유민주공화국을 지지하는 사람이고 뭐 이 같은 어떤 자기 자신을 정제해서 다시 정립하는
그런 흔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흔적커녕은 계속해서 좌빨스러운 흔적밖에 없는데. 객관적으로 보면은 왕년의 빨갱이가 불그레한 상태에서 침투해갖고 사법부에서 침투해서 그냥 또아리 틀고 앉아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백모 보세요. 백모는 저기 뭐야 저는 1990년대부터 이런 발언을 했고 2009년부터 제 일신이 좀 정리가 됐다고요. 애들도 다 크고 2009년부터 이런 쪽에 그러니까 풀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런 쪽 활동에 전념을 했다고요. 저는 그런 뭐가 좀 있어야지. 마흔여기도 헌재 재판관쯤 가려면 자유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옛날 그냥 그 걸레는 빨아도 걸레다 식으로 옛날 인민노련은 빨아도 인민노련이다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객관적으로는 그래요. 마흔혁 씨. 아니면 신청하세요. 내가 여기 출연시켜서 얼마나 그 뜨거운 자유민주공화국의 헌법재판관으로서의 뜨거운 자격을 갖고 있는지 제가 입장을 토로하도록 제가 만들어 드릴게. 예. 저한테 후배뻘 되는구만. 자, 여기서 잠시 세뇌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이제 원래 설 연휴 때 이 집회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저는 하자는 입장인데 집회를 주도하시는 분들이 그때 이제 건너뛰셨어. 그래서 뭐 제가 주도자가 아니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고 모든 악은 중국으로 통한다. 국회 독재 정치 위기의 진짜 배후는 중국이다. 교수들과 함께 시진핑을 맹폭한다. 자겸호 주최하는 매주 목요일 11시 명동 중앙우체국 앞 집회. 요번에도 저는 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 헌법재판소가 왜 갑자기 착해졌을까? 저는 2월 1일부터 시작된 전국 시위가 결정적이었다고 봅니다. 특히 이런 점에서 제가 그라운드 C님과 또 전한길 동지, 그라운드 C 동지와 전한길 동지가 출격한 이 부산 집회 정말 저도 감명 깊게 봤습니다. 이때 운집한 이 분들의 그 규모나 열기가 삼김 시절 YS 혹은 DJ 때 모였던 군중의 규모와 열기를 압도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80년대 말에 부산이 움직이면 울산과 창원이 같이 움직여요. 울산 집회, 창원 집회도 이번보다 훨씬 커질 겁니다. 부울경 전체가 움직여요. 이게 세트거든요. 부울경은. 배신자 조경태 끝났습니다. 배신자 김상욱 끝났습니다. 정치생명 끝장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자리를 잡아가면 끝장난 겁니다. 네. 조 의원님, 김 의원님, 그동안 국회의원 하시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이제 세상도 바뀌었는데 집에 가셔서 발 닦고 그냥 얌전히 사십시오. 이제 그 전국 동시다발, 전국 방방곡곡 동시다발 집회가 정말 이게 무서운 겁니다. 뭐 혹자는 일단 먼저 생각하면 물리적인 것부터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 경찰이 일단 굉장히 협조적이고 부들부들해져요. 경찰이 이 동시다발 집회를 열면 경찰이 민노총 대할 때보다 훨씬 더 부들부들해집니다. 사실 경찰이 우리 이쪽 자유공화 쪽 집회 대할 때는 좀 굉장히 살벌하죠. 그리고 지금은 아직 탄핵이 결정이 안 됐어서 그런데 탄핵 결정하면 무자비하게 밟습니다. 그 3월 11일 날 2017년 3월 11일 날 무자비하게 밟는 거 저항하다가 제가 잡혀 들어갔었죠. 네. 근데 부들부들해집니다. 이게 마지막 의경이 제대한 것이 2023년입니다. 지금 거리에 나와 있는 젊은이들은 의경이 아니라 정식 경찰입니다. 따라서 전국에서 몽땅 아마 동원해도 4, 5천 명 넘기 어려울 겁니다. 광화문에서 서울역까지 메우면은 뭐 짠돌이 같이 추산을 하면 약 10만 명이 되는데 이거는 4천 명으로 컨트롤이 돼요. 왜 그러냐면 동선이 빠져나가서 움직일 수 있는 데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전국 40군데에서 한 군데 평균 2천 명씩 똑같은 숫자죠. 한 10만 명. 그리고 광화문에 8만 명. 그리고 광화문에 2만 명. 그럼 똑같은 10만 명이에요. 짠돌이 2만 명이면 뭐냐면은 문에서부터 동화면세점 앞까지가 짠돌이 2만 명입니다. 그게. 여기를 한 군데 그러면 40군데가 되니까 경찰이 한 군데에 한
그 100명, 그 다음에 광화문에 한 1000명, 이제 2000명인데 잘못 썼어요. 그러면 5000명 되잖아요. 그거 가지고는 이게 강압 통제를 못 해요. 강압적 통제 못 해요. 그러니까 탄핵 인용된 다음 날이라도, 예를 들면, 또 그 전이라도, 그냥, 네네네, 그냥 잘 행진하십시오 하고 옆에서 에스코트나 하고 따라오거나 뭐 이래요. 이게 압도적 평화 시위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노출도 훨씬 많죠. 일반인들에 대한 노출도. 우리가 예를 들면은 가습기를 할 때 왜 물을 방울로 해서 뿌리겠어요? 방울이 되면 물이 공기에 닿는 노출 면적이 커지잖아요. 이 노출이 많아진다고요. 호소력이 강해지고. 예, 그래서 이제는 이 광화문 메인 부대 뭐 한 2만에서 4만 명 그거 유지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방방곡곡으로 한 40군데 정도를 목표로 해서 이제 내달려야 됩니다. 2월 1일부터 세이브 코리아가 주도하고 있는 전국 동시다발 시위는 이 물꼬를 튼 겁니다. 이 감격적 물꼬를 이끄는 연설가들이 그라운드 C 그리고 전한길 같은 동지분들이고요. 뭐 이렇게 젊은 동지들이 좀 저렇게 그 에너제틱한 동지들이 많이 나오셔야 돼요. 교회 안 다니시더라도 나가십시오. 남들이 아멘 할 때 쭈뼛쭈뼛 웅얼거리기만 하시더라도 나가십시오. 아무튼 동시다발이 돼야 돼요. 특히 이번 주 중요합니다. 이번 주가 왜 중요하냐. 내주 월요일이 마흔역, 인민노련 마흔역 다시 변론 재개일인데 이번 주 토요일 날 이 기세를 더 확대시켜야 됩니다. 물론 당장 전국 40군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미 10군데 이상이죠. 이게 점점 새끼를 쳐서 40군데가 되면 됩니다. 40군데면 평균 인구 125만 명당 한 군데가 되죠. 그럼 수도권은 20군데예요, 이게. 수도권에서 한 20군데 때리고 비수도권에서 한 20군데 때리면은 이거는 그냥 진짜로 부들부들해집니다. 예, 부들부들해져요. 예. 경찰을 충직스러운 부들부들한 우리의 에스코트로 삼아서 우리한테 잘 협조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압도적 평화 시위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전국 방방곡곡 동시다발 집회에는 경찰의 적극 협조냐 강압 통제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특성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꼼짝 못하게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권성동 권영세가 2월 1일 동시다발 딱 되자마자 바로 윤 대통령 쪽 접촉해가지고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이랬다고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 쪽에서 제가 알기로는 벌써 그 얘기 나오던데 두 권만 와가지고는 이것들이 워낙에 양아치스럽고 워낙에 흉악한 자들이라 대통령 만나고 나가서 뭔 소리 할 줄 모르잖아.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도 같이 들어오지. 그래서 나 의원이 같이 들어가는 걸로 해서 셋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권성동이는 뜨아해져 갖고 나경원이 같이 간다고요? 나는 모르는 일입니다. 뭐 끝까지 그렇게 또 이상한 개소리 했었죠. 예. 그래서 권성동 권영세가 생뚱맞게 서울구치소로 달려간 것도 저는 2월 1일 날 전국 동시다발 집회의 그 열기, 부산, 대구, 대전 이런 데서 열기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요. 이거 제가 몇 분하고 얘기하고 있는 중인데 강릉에서요. 지역 시민 한 4,500분이 딱 조직이 돼 갖고 전국적으로 초청을 한다고. 그러면은 수도권, 원주, 춘천, 포항 이게 다 2시간 거리들이에요, 전부. 예, 강릉까지. 여기서 한 10,000명, 5,000명이 몰려가. 그래서 강릉시를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질토호 권성동 물러가라. 악질토라는 건 뭐 여러 가지 그 지역사회 이권 개입한 의혹 있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무슨 시, 그 시의 무슨 시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그 시의 그 시장을 조폭을 공천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조폭을 공천해서 당선시키는데. 악질토어예요, 저자. 그래서 간이 배 밖에 나와갖고 저 개생 양아치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여의도에서.
예. 그 다음에 배신자 권성동 물러가라. 뭐 그러면은 강릉 사람들이 그런 거 언제 받겠어? 한 10,000명이 그렇게 휩쓸고 다녀버리면요. 권성동이 정치 생명 끝나는 거예요, 그냥. 끝납니다. 10,000명은 뭐 3,000명만 휩쓸고 다녀도. 강릉에 3,000명. 아이고야, 강릉 해변가 그 먹자골목. 거기 그냥 토요일 날에 그냥 저기 관광객들이랑 저기 뭐야 그 강릉에 사는 사람들 전부 외식하러 나오는 데인데 거기 먹자골목 안쪽 다 휩쓸고 바깥쪽 휩쓸고 난리 나는 거지. 아유 저기 권 의원님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헌법기관 하시느라고 혹은 반헌법기관 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이제 댁에서 쉬셔야지. 토호는 여전히 하시고 빠지는 내려놓으시고. 마찬가지로 용산 권영세 선거구를 만여 명의 시위대가 행진하면서 휩쓸면서 배신자 권영세는 종중 간첩인가? 배신자 권영세 물러가라. 전직 주중대사 권영세는 중국으로 이민 가라. 뭐 이렇게 외치면은 권영세 정치 생명 그날로 끝장나는 거예요. 예, 이것뿐만이 아니죠. 국힘만 합니까? 왜? 민주당도 해야지. 예, 마포울 선거구에 2만 명이 몰려가서 정청래 네가 내란이다. 정청래 네가 폭도다. 너 미 대사관에 난입해서 사과탄 터뜨리면 난동불인 정청래 아니냐. 그 정청래는 지금 정청래랑 뭐가 다르냐. 네가 폭도다. 이러고서 한 10,000명이 2만 명이 마포울 선거구 휩쓸면은 정청래 의원님 정치 생명 그날로 끝납니다. 그날로 정치적 시체예요. 지금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이브 코리아가 저는 정말 감사해. 제가 그래서 이 전국 동시다발로 터지는 길로 간다고 제가 정보를 접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세이브 코리아를 밀은 거예요. 욕 좀 먹어가면서도. 전국 동시다발로 가야 돼요. 이게. 자,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국회 독재 시즌 아니에요. 그런데 국회의원은 지역 민심 앞에서 꾸벅 죽지. 그래서 대형 집회는 하나 딱 메인 집회로 짠돌이 기준 2만, 짠돌이 기준 2만이면 저기 세종로 하나 블락이 2만씩이라고 보시면 돼요. 문에서 광화문 사거리까지가 2만 꽉 메웠을 때, 또 광화문 사거리 동화면세점에서 시청 앞까지가 2만, 그 다음에 시청 앞에서 남대문까지가 2만, 남대문에서 서울역까지가 2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짠돌이 기준으로, 저는 짠돌입니다. 그러니까 그 광화문에서 서울역까지 딱 메꾸면은 그게 한 10만, 12만 정도 돼요, 그게. 그러니까 메인 하나는 딱 2만에서 4만을 딱 광화문을 띄워놓고, 그리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동시다발로 40, 50개, 한 40개 정도, 예, 할 수 있는 그 40개의 집회 주도 세력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용인 집회 주도 세력.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양평, 여주, 이천 집회 주도 세력. 뭐 그런 식으로 울산 집회 주도 세력, 파주 주도 세력 이런 식으로. 혹은 파주는 아직 힘이 약하다 그러면 고양, 일산, 파주, 김포 세 개 합치면은 그게 한 200만쯤 될 거예요. 거기가 의외로 그 한강 다리 건너서 생활권이 하나예요. 고양, 파주, 일산이. 거기 집회 세력, 거기 집회 주도 세력 하나. 그런 식으로요. 이게. 예. 그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광화문 메인이나 뭐 또 여의도에는 여의도는 한 3천, 뭐 5천. 그 광화문 메인은 뭐 예를 들면은 한 2만에서 4만. 이렇게 나눠지면 이런 흐름이 있을 것 같으니까 지금 그 악질적인 매스미디어 지금 요새 제목 뽑는 거 보면 극우 집회 칼갈이 찢겨. 너는 광화문, 나는 여의도, 또 너는 뭐 저기 구치소 분열 극심 뭐 이렇게 초를 치는데 왜 분열해요? 깃발이 같은데. 윤석열이 우리의 공통된 깃발 상징 아이콘이잖아요. 자유공화국이 우리의 공통된 구호잖아. 사상이고. 반중 한미동맹이
우리의 공통된 군사지정학적 관점이잖아요. 그 장소가 동시다발로 이렇게 지능적으로 진행된다는 게 왜 분열입니까?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이번 토요일 날 정말 이 전국 방방곡곡 동시다발 집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저들에게 교훈을 내려줘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